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나중에 돈 준다면서 며느리를 하녀로 만들려고 하던 시부모를 시원하게 참교육을 해준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3살짜리 아들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결혼할 때 각자 모은 돈이 비슷했고 은행에 힘을 빌려 전세 구해서 신혼집으로 했습니다. 혼수는 친정에서 해주셨어요. 예단은 현금 예단만 했고 예물은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보다 제가 한 것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고 저는 낮추고 아들은 높이려는 의도가 잔뜩 들어간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특별한 일 없으면 연락도 하지 않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인연을 끊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명절이나 시댁 친척들 중 가까운 분들의 경조사에서 시부모님을 뵙는 정도였습니다. 결혼 때 시댁에서 방문을 열고 얼굴만 내민 상태에서 시부모님께 식사하시라고 말씀드렸다가 가정교육에 대해 심하게 지적받았습니다. 그 말씀 듣는 내내 정말 힘들었어요.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그 이후가 무서워서 뛰쳐나오지 못한 것이 지금도 한이 됩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제가 전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친정엄마에게도 있었던 일 주저리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시어머니께 자주 전화하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전화해서 딱히 할 말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서 살갑게 말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전화 강요는 7개월 정도 이어졌는데 신랑이 시어머니께 엄마는 할머니한테 전화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시냐? 는 말을 하면서 커버해 주는 바람에 시어머니의 전화 강요는 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저는 육아휴직 기간 6개월 빼고는 계속 회사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면 항상 힘들게 일하는 아들 안쓰럽다 하셨고,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한다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연봉도 제가 신랑보다 높은 것을 뻔히 아시면서 제 앞에서 신랑에게 처저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아이 낳기만 하면 시어머니께서 아이 봐주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산딸이 되니 시어머니는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휴직을 하시고 아이 봐주셔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셨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는 퇴직을 해야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신랑은 성격이 온순한 편입니다. 저에게 거의 화를 낸 적이 없고 항상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을 강단 있게 끊어주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께 가끔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저는 더 강하게 말해서 시어머니가 다시는 이상한 말씀을 못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성격상 신랑이 그게 안 되니 제가 알아서 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신랑의 온순하고 배려심 있는 성격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단점으로만 생각하고 신랑을 몰아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많아서 최근 1년간 대면대면 지냈더니 최근 들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결혼할 때 집을 안 해준 것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후년에는 돈이 생기니까 돈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볼 때마다 몇 번씩 얘기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좀 그런 게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꺼내시면 시아버지도 말씀을 보태셨습니다. 제가 신랑의 능력이나 집안의 재력 같은 것을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결혼할 때 제가 더 많이 해가면서 신랑과 결혼했겠어요? 대출이자 때문에 빠듯하게 살고 있지만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시부모님 돈 관심 없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말 준다 해도 거절하고 싶은 기분이었어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내후년에 돈 생기면 준다고 하시니 제가 무슨 시부모님 돈을 바라는 사람 취급받는 것 같고 결혼할 때 못 받아서 앙심품은 거지근성 가진 취급받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짜증나더라고요. 저희 엄마에게도 살가운 딸은 아니지만 결혼할 때 저는 시어머니께 내 친정엄마에게 하는 것만큼 잘 해드리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방식에 상처를 많이 받아 저도 모르게 미쳐 날뛸 것 같아 무서워서 제가 시부모님을 멀리한 것이었고요. 신랑에게도 이 사실 다 말했고 신랑도 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몇 번 시어머니께 신랑과 제가 정색까지 해가면서 저희는 돈 바라지 않고 받을 생각도 없으니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는데도 자꾸 내후년에 돈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내후년에 이사를 하실 계획이신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사를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그 돈 받기 싫습니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합가하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전세금 빼도 대출 제하고 나면 돈이 크게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합가하자는 말씀 또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랑이 정말 가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신혼집 구하러 다닐 때 신랑이 대출 받으려니 머리도 아프고 힘들다고 하니까 너희들 살 집 구하는 것이면서 힘들다는 말을 왜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와 상관없으니 그런 소리 말아라 하셨던 시어머니세요. 그 말씀하실 때 저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시댁에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갔는데 또 그 말씀 정말 듣기 싫어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부담스러워요. 저는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이사를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남게 되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 이제 그런 말씀 듣기 싫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관심도 없고 불만도 없다는데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당신 이제 막 퇴원해서 집에 왔는데 며느리가 뭔 그렇게 불평을 하냐고 상황을 보고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진짜 짜증나서 제가 저희에게 해주실 돈, 시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 구하는 돈에 보태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아무런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알아서 잘 살 테니 시부모님 가지고 계신 돈 전부 노후자금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아버지는 부모가 호의를 보이는데 감사는 못할 망정 말을 그렇게 한다고 또 저에게 가정교육 어쩌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신없이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어머니 의도를 몰라서 이러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돈 받을 거 기대하고 어머님께 잘할까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 다 알아요. 당장 돈 나가는 거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니 계속 남발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 기대하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다가 어머님 말 바꾸시면 또 기대하고 잘하려 하고 이걸 바라시는 거잖아요. 저희 집 구할 때 매정한 말씀 하셨던 분들인데 저 기대 안 해요. 전 그러시면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면 나중에 돈 줄 거라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때 가서 그냥 돈을 주시고 앞으로 잘하라고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길게 말씀드렸는데 간추리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뻔했어요. 돈 노리고 결혼했냐? 이런 거죠. 노릴 돈도 없는 시댁에 제가 바라는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소리래도 나쁜 며느리 만들고 싶으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이제 첫째 며느리는 없는 셈 치시라고 했습니다. 시동생 결혼하면 작은 며느리에게 돈 다 주시고 바랄 거 바라시며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오려는데 시어머니 저에게 이렇게 나가면 한 푼도 줄 것 없고 다시는 이 집에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돈 가지고 하녀 며느리 만들려고 하시는 유치한 방법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으실 것이니 만약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며느리 휘두르고 싶으시면 둘째 며느리는 많이 모자란 여자로 얻으셔야지나 가능하실 것이라고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지금도 짜증나네요. 욕심도 없는 저에게 이거 봐라, 돈 있다, 욕심나지? 그러니 나한테 잘해. 이런 식으로 유치찬란의 끝을 보여준 시부모님,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고 역겹기만 해요. 연락도 찾아뵙는 것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시부모님 전화번호 전부 차단했고요. 문자도 스팸 등록해버렸어요. 신랑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제 소중한 하루하루에 나쁜 영향이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시일이 지나고 또 무슨 일 생기면 후기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한 방법으로 사람을 얽어매려고 했다는 자체가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쁠 정도네요. 쓰니님, 잘하셨습니다.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